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모든 탄핵 심판 관련한 서류를 받고 있지 않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등 여러 방식으로 관저나 대통령 경호처에 보내고 있는데 수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새더라고요. 이렇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령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움직임,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기대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와 같이 탄핵과 관련된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하는 네. 이런 모습들 정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뭐랄까요? 뭐 이 사안의 정당성 그리고 누가 옳냐 그러냐를 떠나서 네. 이와 같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도 뭐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뭐 또 뭡니까 일체 뭐 사실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이런 거면 조금은 좀 모양 빠지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뭐 따지고 보자면 뭐 이거 가지고도 또 양비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양비론인 셈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 네. 수법이잖아요. 네. 재판 지연? 예, 네. 수많은 재판들에 있어서 일관된 전략이 재판 지연. 갑자기 뭐 자기 준비해 안 왔다. 뭐 예. 재판기를 연기해 달라. 변호사를 바꿨다. 뭐 지금 그런 식의 이제 침대 축구를 시연하고 있는데 침대 축구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이라면 이거 정말 국민들로서는 피곤하다. 뭐 좀 뭐랄까요?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네. 좋겠냐. 본인은 지금 그런 의견 아닙니까? 자기의 계엄 그 발동은 정당했다. 예. 그렇다면 뭐 법적인 절차로 본인 스스로도 법조인인 만큼 뭐랄까요? 당당하게 한번 나서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 혐의자인 만큼 당당하게 한번 본인의 주장을 말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를 이런 식으로 마치 없는 척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 조금 모양 빠진다. 네. 윤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 때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예.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예, 그 발언과 그 메시지와 지금 이렇게 서류를 다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참 맞지가 너무 않죠. 안 맞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과거 누구였죠? 이제 김행 씨도 그랬고 네. 또 이제 뭐 제가 잘못 기억한다라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인사청문 후보자들 뭐 장관 후보들 여러 명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분들도 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비춰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장에서 갑자기 말도 않고 이제 가버린다든가. 아.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왜 이럴까? 저는 뭐 국회를 무시한다 어쩐다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들도 조금 떳떳하지 못하고 이건 저는 팀 컬러를 연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팀 컬러. 네. 이건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성격이지 않나. 다들 좀 이렇게 회피하고 본인들 스스로 본인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네. 조금은 마지막 모습이라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을지언정 그때조차도 조금 당당한 모습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좀 보여줬으면 싶네요. 근데 이게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회 기사님.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결국 체포되게 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도 나왔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네.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들이 그럴 머리까지 있을까? 또 아무리. 서로 그런 꼼수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저기 뭐 지지층을 결속시켜 보겠다 아니면 대국민 어떤 설득을 해보겠다는데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 혹시라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회 참석 인원이 조금 뭐 빠지고 뭐 지금 보면은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이게 최근에 어떤 행보들 민주당의 행보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데 그것을 마치 윤석열 본인에 대한 지지, 동정심 그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예. 저는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뭐 비유를
들 수 있다라면 네. 조금은 지도층 분들이 지도자분들이 국민들 눈에 당당했으면 좋겠다. 뭘 하든지 간에 예. 어떤 뭐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면 떳떳하게 법의 판단을 그렇죠. 맡겨보고 또 그 결과에 따르고 이래야지. 전 그래요. 조국, 이재명, 윤석열 적어도 이 세 명이 네. 법이 정한 절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똑같다. 또 똑같이 셋 다 좀 짜치다. 짜친다.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그 누구가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대해서 오만 핑계를 대고 겉으로는 뭐 당당하고 뭐 민족과 역사를 위한 마냥 말은 하면서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꼼수, 온갖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이건 국민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렇게 지연전술을 써서야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다. 예, 네. 예. 또 지난주도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인가 그랬는데 지지자들이 관저로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그거는 또 수령을 하고 서류는 수령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지금 윤 대통령을 가장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인물이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지금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미리 나 내란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란이 아니라 소란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곧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과 같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네. 혹은 석동현 변호인의 이런 발언들이 정말 좀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모자람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순전히 그런 말들이잖아요.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냐? 어딨냐? 내란이 쿠데타를 했는데 계엄을 시행했는데 어떻게 3시간밖에 안 걸릴 수 있냐? 뭐 그쵸. 이건 본인들 스스로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모자란데 네. 아니 좀 우리가 모자란데 우리가 그걸 했겠어?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왜 주변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때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파악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언론에도 나왔지만 40년직이다 40년직이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 정작 총선 때에는 네. 윤 대통령 눈 바깥에 나서 이분 공천 못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광호 목사 그쪽으로 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네. 비례 2번인가 이렇게 나갔고 네.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몇몇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좀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40년 직인 친구마저도 공천에서 배제할 만한 그렇게 공평무사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뭐랄까요? 정의로운 잣대로 공정무사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요. 이거 이미 적어도 제가 뭐 비대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석동현 절대 공천 될 리가 없다. 될 수가 없다. 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건 두 가지. 네. 하나는 짧게 뭐 기왕에 말이 나온 게 하나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뭐 언론 보도든 뭐든 조금은 제대로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거 금방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오죽하면 지금 변론할 사람이 없나. 아하. 네. 지금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들 모두 다 안 한다, 못 한다. 예. 네. 만약 했을 때 법무법인 스스로의 자체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만큼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뭐 김홍일 변호사,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이 정도가 변호인으로 지금 합류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뭐 석동현 씨의 이런 발언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뭐 2시간, 4시간 만에 끝나는 계엄이 어딨냐. 그만큼 본인 스스로 모자라는 거고 국정 수행 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담에서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뭐 여러 가지에서 경고용이었고 뭐였고 그랬죠. 내가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건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다. 이걸 입증하는 거죠. 스스로 입증한 거다. 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후에 말씀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만에 하더라도
살아 돌아온다 한즉 이때 네. 살아 돌아온다 하면 이제 뭐 탄핵 심판에서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 한즉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아. 이미 국민들로부터 마음속으로 배제된 분이신데 할 수 있을까?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또 하나의 네. 뭐 또 한 분의 뭐라고 하죠? 뭐 지인, 친구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주로 오르내리는. 그렇죠. 예, 본인은 뭐 부인하지만 네. 그것을 또 즐기시는 것 같은 심평 변호사가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건 역시 심평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모두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변호인단 꾸리기가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지연 전략일까 싶기도 한 게 변호인들 꾸리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이런 내란 혐의를 과연 누가 변호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또 한편으로 뭐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댓글에서 봤는데 네. 한번 그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을 뭐 석동현, 심평, 그 서정욱 또 누굽니까 뭐 고성국 이런 사람들로 이봉규, 해봐라. 뭐 등등. 이봉규 이런 네, 식으로 해봐라. 유튜버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변호사 중에서도 뭐 서정욱 변호사도 계시고 변호사들 많네요. 근데. 예, 네.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좀 행보를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또는 국민의힘 스스로도 조금 그런 것에 좀 창피한 것은 조금 알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헌재 심판 예정대로라면 27일 첫 변론 기일 앞두고 있습니다. 회 교수님은 인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요? 탄핵이죠. 예. 저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를 헌재에서. 떠나서 예. 전 그래요. 만약에 심평 변호사 말을 그대로 한번 돌려준다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그간에 뭐 우리 알기 쉽게 한번 판단해 볼까요?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 선진국들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어떤 미국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의 주관적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인데 미국 정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지금 명확하잖아요. 외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 아하. 저는 좀 많이 의문스럽고 그건 오히려 국민의 불행일 수 있다. 한덕수 대행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권한이 거부권 행사예요. 예.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네.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를 예. 했고요. 관건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 저는 우선은 네. 이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6개 법안들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은 조금은 나름 신선하게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봤던 것이 그에 대한 이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좀 충실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예. 저도 좀 상당 부분 공감 가고 물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100%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그 6개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조금 상세하게 과거에도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어서 예. 조금 납득이 가는 편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은 지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아무런 말도 없고 뭐랄까요? 이제 그냥 그래 비긴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태도인데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관련 특검인데 그렇죠. 2개. 이것에서도 역시 이제 핑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발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정치력. 예,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금은 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우선은 좁혀본다라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네. 전 그래요. 좀 일관된 저의 뭐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계엄 발동 이후로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거 연연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게 뭐 어떠한 명분이든 간에 어떠한 뭐랄까요
뭐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위해 요소가 있든 말든 이건 작은 일이다. 네. 이거 가지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저는 뭐 일종의 사석이다. 이거 가지고 연연하지 말아라. 예. 뭐 힘 빼지 마라. 예, 힘 이걸로. 빼지 말고 네. 이건 제 생각엔 던져줘야 될 것이다. 어허. 예, 이건 던져줘야 될 것이고 뭐 일부 요소에 뭐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항변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역시도 지난 이 최순실 관련 특검에서 그것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이 있었던 바의 내용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라서 그 사안의 특성들을 감안하라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에 그렇게 힘 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건 저는 넘겨줘야 한다. 이거 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자. 네. 예, 따지다. 예.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자. 예, 예. 최소한. 이건 버려야 된다. 아하. 지금 국민의힘에 중요한 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 예, 예.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예. 맞아요. 그러네요. 예, 예, 완전 이게 지금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굴러가고 있고 대통령 수사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김건희 특검법으로 굴레가 이제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국민들로 보기에도 조금은 참 좁혀 보면 조금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지키고 싶다라면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예, 네. 예. 지금 뭐 이럴 때가 아니다. 예. 네. 지금 뭐 축구협회가 난리가 났는데 어디 조기 축구 이런 데까지 신경 쓸 때는 아니고 다만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견 들어요. 이건 분명히 좀 그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너무濃厚하다. 지금 내란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검찰, 경찰 뭐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 중 하나가 공수처는 만병통치약이었잖아요. 어허. 제가 이 말씀이 전혀 뭐 과장이 아닐 겁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시행만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권력형 범죄, 모든 뭐 고위층의 수사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공언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로 이 모든 수사들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또 자기들이 특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까지 국회에서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통과된 만큼 다만 협의할 여지는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성난 분노는 뭐 이것에 관한 뭐 여론조사를 추이를 뭐 굳이 숫자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내란에 대해서 이 상당히 나아가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호적일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치력 좀 발휘해달라. 지금이야말로 정치력. 예, 지금 국민의힘이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그 법률을 보완해서 진행한다라면 네. 그건 의미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가 제가 알기로 뭐 10여회 차례, 뭐 20회, 20회 이제 근접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간 성과 있는 특검이 몇 번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특검 중에 의미 있었던 건 윤석열, 뭐 한동훈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과거 국정농단 특검하고 박영수 특검이라 불리던. 그렇죠, 예, 박영수 네. 특검 그것과 이제 그거 아닙니까? 저기 그 뭐죠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네, 드루킹 네. 관련 특검 이 정도인데 전 그래서 조금은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저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맞아요. 물론 그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예. 본인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음. 국정조사 해봐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봤지만 국회에서 벌이는 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유튜브에서 컷을 따내기 위한 쇼츠를 따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연극 쇼에 불과하다. 이런 걸 자인하는 거니까 자꾸 이거저거 늘어놓기보다는 민주당으로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본인들이 그간 공수처만 설립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매일 뭐 민주당 주변에 뭐 관병 교수들, 예. 뭐 변호사들 매일같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도 지금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조금은 앞뒤는 맞지 않다. 이게 내란 일반 특검법이고 또 상설 특검까지 하고 또 그렇죠. 국정조사까지 하고 네.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워낙 지금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공수처가 중심이 예. 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그리고 말씀으로. 뭐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토록 조국이라든가 이재명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네. 뭐였죠? 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뭐 피의자의 인권 뭐 이런 것을 운운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계엄 관련해서는 매일같이 피의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 나오죠. 전 그래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일관되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 이게 역설적으로 얼만큼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적인 요소가 있을까. 특히나 국정과 관련되어져서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얼만큼 공익적인 요소가 있을까 회의적이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권력층과 관련된 범죄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뭐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것이 어느 선에서 지켜져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조금은 언급하고 싶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이 뭔가 조언으로 한다라면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싶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말한다라면 좀 제발 뭐가 뭔지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